인생을 살아가며 때때로 우리는 고집스러운 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완고함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는 대신 지혜롭게 통과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고집스러운 이들과 다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며 관계의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철학적인 접근과 실천적인 지혜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그들을 바꾸려 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대응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내면의 평온과 외면의 성장은 진정한 지혜의 길을 걷는 자에게만 허락된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고집의 근원, 그 시면을 들여다보다 인간 본성의 복합적인 그림자. 고집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넘어 인간 심리의 복합적인 단면을 반영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고집스러운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그들을 보다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현명한 대처의 출발점이 됩니다. 첫째, 뿌리 깊은 불안감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내면의 깊은 두려움은 강력한 방어 기제로 작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하게 내세우게 만듭니다. 이는 마치 약한 껍질을 가진 동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단단한 가시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과거의 실패로부터 비롯될 수도 있으며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는 것이 곧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완고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자존감과의 밀접한 연관성입니다. 자신의 의견이 부정당하는 것을 자신의 존재 가치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의견은 단순한 사고의 결과물이 아니라 자존감과 직결된 나라는 존재의 증명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반박할 때 그들의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조심스럽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곧 그들의 마음을 열고 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셋째, 강력한 통제 욕구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감을 찾기 위해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려는 강한 욕구가 고집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상황이 흘러갈 때 비로소 평온함과 예측 가능성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 욕구는 때로는 리더십이나 추진력으로 발현되기도 하지만 지나칠 경우 타인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들은 혼돈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고집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일관성에 대한 병적인 집착입니다. 많은 고집스러운 이들은 일관성을 자신의 미덕이자 강점으로 여기며 한 번 정한 것을 바꾸는 것을 나약함이나 실패로 간주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의견을 바꾸는 것은 곧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 추구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만드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선택을 고수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집은 뇌의 전두엽 기능과도 연관이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는 고집이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두엽은 의사결정, 계획 수립,
감정 조절 등 복잡한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 부위의 기능 저하 또는 발달 미숙은 유연한 사고를 어렵게 하고 고집스러운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관점은 고집스러운 사람을 단순히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이해와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고집은 단순히 삐뚤어진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심리적, 심지어는 생물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고집의 유형을 구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라. 맞춤형 전략의 중요성. 모든 고집이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고집의 유형을 섬세하게 구분하고 각 유형에 맞는 맞춤형 대처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보다 생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고집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곧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유형은 경직된 유형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바꾸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며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굳게 확신합니다. 그들은 마치 굳게 닫힌 성벽과 같아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논리적인 반박보다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되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들의 확신을 깨뜨리려 하기보다 그 확신 옆에 또 다른 가능성을 조용히 놓아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방어적인 유형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을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바뀌면 존재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의견을 바꾸는 것은 곧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의 방어적인 태도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알아낸다면 그에 맞는 따뜻한 위로와 공감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집의 심리적 뿌리를 이해하고 그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현명한 대처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내면을 헤아릴 수 있다면 그들과의 소통에서 보다 유연하고 지혜로운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강압적인 설득은 오히려 그들의 고집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고집스러운 이들을 대할 때는 그들의 심리적 배경과 유형을 고려하여 감정보다는 이성과 지혜에 기반한 접근을 시도해야 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나 자신의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 더 빠르고 현명한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대처 전략, 다툼을 피하고 조화를 이루다 관계의 연금술. 고집스러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섬세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들과 다투려 하거나 그들의 고집을 꺾으려 하기보다는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고대 현인들의 가르침과 현대 심리학의 통찰이 결합된 여러 가지 지혜로운 대처 전략들이 있습니다. 공감과 경청 다툼을 멈추는 첫걸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적극적 경청은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 즉 표정이나 몸짓, 어조까지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렇게 느끼실 만도 하네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와 같은 공감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고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하여 세세히 듣는 것은 그들의 방어막을 낮추고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말을 잘하는 자는 말을 삼간다고 했습니다. 즉, 말을 많이 하기보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데 집중하고 그들의 내면을 헤아리는 데 에너지를 쏟으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경청은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그들의 완고함을 누그러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질문의 지혜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반박 대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이 방법으로 과연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 외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와 같이 부드러운 질문은 상대방에게 생각할 여지를 제공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아이디어가 어떤 점에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와 같이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고 그들의 논리를 차분히 들어주는 태도는 그들이 스스로 모순을 발견하거나 혹은 자신의 의견을 보다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귀한 계기를 제공합니다. 이는 마치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처럼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간접적인 설득 방식이자 그들의 사고 과정을 존중하는 지적인 접근입니다.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행위를 넘어 상대방의 사고를 유도하고 성찰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설득의 기술 무리하게 설득하려 들면 오히려 반발심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강압에 저항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설득하는 동조 심리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다수의 의견이라는 인상을 주어 상대방의 경직된 태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공통점을 찾아 합의점을 만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쟁을 피하고 때로는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태도로 양보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맹자는 남을 설득하려거든 먼저 그가 가진 것을 들어주라고 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설득이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고 화제를 전환하는 기술도 유용합니다.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걸 미처 생각 못했네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대화의 흐름을 전환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유연한 대처는 관계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며 궁극적으로는 상호 존중의 기반 위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위로의 진정성 말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때로는 더욱 큰 위로가 됩니다. 고통받는 이에게는 추상적인 위로의 말보다 따뜻한 밥 한 끼 혹은 그저 곁에 있어주는 침묵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찬을 만들어주거나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내는 것처럼 구체적인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 대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화가 나고 좌절하는 게 당연해.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같은 감정을 느꼈을 거야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임을 알려주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섣부른 위로나 힘내, 잊어버려, 시간이 약이야와 같은 말은 오히려 상대방의 고통을 경시하는 것처럼 느껴져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표현이나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상대방의 현재 고통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상대방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감정을 함께 마주하고 깊이 공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철학적 성찰 고집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굳건한 주관과 흔들리지 않는 신념은 역경을 이겨내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고 유연하게 사고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은 단 하나의 정답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중요한 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고 자신의 주장이 아집으로 비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고대 현인들은 변화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자신의 고집이 발전을 가로막는 고착된 아집이 아닌지 성찰하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되 타인의 가치관 또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끊임없는 질문과 성찰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임을 가르칩니다. 소통의 본질, 진정한 소통은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려는 깊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생각, 행동, 습관, 심지어는 식습관까지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소통의 핵심입니다. 잘못은 너 때문이 아닌 나 때문이라는 겸허한 인식을 갖고 먼저 변화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논쟁에서 일시적인 승리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관계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즉,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스스로를 개선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수신제 가치 국평천하라고 하여 자신을 닦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강조합니다. 소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먼저 다듬고 변화시켜야 비로소 타인과의 진정한 교류가 가능해집니다. 불필요한 논쟁 회피. 고집 센 사람과의 불필요한 논쟁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양측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논쟁을 피하고 생산적인 일이나 다른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기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며 진정한 승리는 싸움을 피하는 데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노자는 다투지 않는 자는 허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상대방의 고집이 단순히 성격적인 특성을 넘어 편집증이나 강박성, 인격 장애와 같은 심리적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 또한 고집불통은 아닌지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열린 마음으로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기 성찰 없이는 어떠한 관계 개선도, 어떠한 개인적인 성장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열린 마음만이 새로운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결론, 지혜로운 삶을 위한 실천적 지침과 영원한 성찰. 우리는 고집스러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인내심을 시험받고 때로는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귀한 기회가 됩니다. 다투지 않고 이해하고 공감하며 때로는 침묵하는 지혜는 단순히 갈등을 회피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우리의 내면을 단련하고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능동적인 길입니다. 공자께서는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군자는 남과 화목하게 지내되 맹목적으로 동조하지 않으며 자신의 주관을 잃지 않고 소인은 남과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듯 보이나 마음으로는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며 결국 분열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화의부동의 정신으로 타인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집스러운 이들의 내면에 자리한 깊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때로는 연약한 자존감의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의 고집은 단순한 반항이나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들의 복잡한 심리를 헤아리는 것은 곧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집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신중하게 질문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설득하며 진심으로 위로하는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덕을 쌓는 고귀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겸허한 자세야말로 지혜로운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이자 영원한 배움의 길입니다. 이제 이 오랜 지혜들을 당신의 삶에 직접 적용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주변에 있는 고집스러운 이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 지혜로운 전략들을 용기 있게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 당신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깊어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며 당신의 삶은 더욱 평온하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다툼이 사라진 자리에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이 싹트고 그 안에서 당신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과 노력이 당신의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당신의 현명한 선택과 실천이 당신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